예, 안녕하십니까. 예, 관세사 2차 관세 1편 및 상포막 9월, 10월 기본 강의 오늘 처음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그 수업을 하게 돼서 좀 많이 사실 일요일이면 좀 쉬고 싶으시잖아요. 쉬고 싶은데 이렇게 그 강의실에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기본 강의 개강하기 전에 통식하고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지난달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는 빨리 합격을 하는 것이죠. 모든 수험생들의 목표가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나이가 뭐 많고 적고, 제가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얼마나 우리가 이제 관세사라는 시험을 목표로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하느냐, 그것이 실제로 학교간 이후에 나와 보시면 얼마나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라는 것이 뭐 시간의 중요성을 뭐 많이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직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1년 안에 합격하신 분하고 3년, 4년 만에 합격하신 분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의 장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약간 시간을 좀 허비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런 긴 시간 동안 수험 준비를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뭐 성숙해진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그 시간 동안 이제 수업 목적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좀 많은 경험과 그런 것들이 쌓이신 분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싶으셨던 분은 아무도 없으셨겠죠. 모든 분들이 빨리 합격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기본 강의 처음으로 개강하는 날인데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표를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이제 제가 뭐 얼마나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최선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제 단순히 수험 목적,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 외에 다른 부분, 그런 뭐 공부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슬럼프를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개인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꽤 오랜 시간 하다가 관세사 시험에 도전을 해서 사실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다 합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마음가짐, 그런 공부 시간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힘드시더라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하면서 사회생활이 참 만만치 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뭐 여기 직장 다니다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그냥 학생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어떤 거냐면 학생 때가 제일 좋았다. 학생 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약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빨리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좀 사회생활 하면서 좀 돈도 벌고 돈을 벌어서 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이성교제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사회생활 해보시면 학생 때가 좋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고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지금 앉아 계신 학생분들은 참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실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관세사라는 이 시험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시험이죠. 지금 뭐
그 전문 자격사 시험 중에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합격하기는 정말 그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2차 경쟁률만 봐도 아실 수가 있죠. 2차 경쟁률이 올해 기준으로 10대 1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합격할 때가 거의 10대에 가까이 됐었고요. 2차 그 전문 자격사 시험 중에 2차 경쟁률이 거의 10대 1에 육박하는 시험은 전혀 없죠. 관사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최종 합격하기까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도전을 제가 이제 하면서 뭐 사실 제가 뭐 직장생활 하면서 전문 자격사라는 거에 도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관세사하고 세무사를 솔직히 좀 고민했었어요. 회계사 쪽은 이제 그쪽 전공도 아니었고, 약간 그런 나이에 대한 그런 약간 편견도 있고 해서 그쪽은 이제 생각을 별로 안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무역회사를 주로 다녔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 보고 관세사를 사실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학생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관세사를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세사라는 시험은 굉장히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이고요.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알고 여기 시작을 하셔야 되고, 동시에 어렵지만 나는 그 중에 합격을 한다 이런 마인드는 당연히 가지셔야 되겠죠. 가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할 때. 관세사 시험을 딱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냐면, 회사를 다니면 아침에 9시에 안 나갈 수가 있나요? 아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9시에 안 나갈 수가 있나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이미 저는 이제 수험생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나는 이미 사회생활 시작했다 생각하세요. 사회생활 시작했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딱 그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아침에 9시에 출근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물론 지각한 날도 있었지만 1년에 한두 번이죠. 웬만하면 9시에 무조건 출근하고, 뭐 늦게까지 일할 때는 야근하면 직장인들 몇 시까지 야근할까요? 10시, 11시? 기본입니다, 기본. 야근하면. 12시 넘어서까지 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역 상사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무역 상사라는 게. 얼마 전에 했던 TV 드라마 뭐였죠? 미생인가요? 미생에서 보면 막, 전쟁통이잖아요. 미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역 상사는. 실제로 그렇게, 막, 험악한 분위기가 자주 연출이 되고요. 야근도 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이랑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역 회사라는 거는 외국이랑 일을 하잖아요. 외국이랑 일을 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시간이 반대죠. 특히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하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6시에 공무원처럼 6시에 딱 끝나고 집에 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물론 가능하면 빨리 퇴근하는 것이 좋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연락이 오는 시간이 우리가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회생활 처음에 무역상사에서 시작을 할 때, 지금 여기 서울역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한 10시, 11시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이시긴 하지만 학생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회사에 취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사에 취직하면 당연히 9시에 무조건 나와야 되죠. 아무리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시건 무슨 일이 있던 간에 9시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고, 사회생활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9시에 무조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신입사원 때 어떻죠? 신입사원 때 9시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윗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일입니다. 욕먹는 게. 욕먹고 혼나고, 화장실 가서 막 여자분들은 화장실 가서 막 많이 울고, 남자분들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런 힘든 과정이 있어요. 아침에 9시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 집에 가는 게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사장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장이 아닌 이상해야 누구나 다 밑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윗분들한테
혼나고 배우고 그 과정이 수년간 지속이 되죠. 수년간. 예. 그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거하고.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실 공부하는 거는. 예. 공부하는 건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부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저한테 잔소리 하는 사람? 누가 저한테 혼내는 사람? 아침에 9시까지 안 났다고 누가 저한테 혼내나요? 아무도 뭐라 안 하죠. 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만. 그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가 예, 사회생활보다 훨씬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정말 가장 쉬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못하면 사회생활은 더 못한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많이 느낀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한테 뭐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이 수험생활은 사회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어린 친구들, 아직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 친구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정말 이거는 너희들이 느끼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사회 나가보면 사회생활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니까, 미리 사회생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9시에 딱딱 나오고, 예, 매일 야간한다고 생각하고,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1, 2년 안에 그 힘든 생활이 끝난다. 하지만 사회생활은 1, 2년 만에 끝나지 않는다. 사회생활은 10년에도 안 끝납니다. 20년에도 안 끝나고, 예, 평생에도 안 끝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수험생활은 1, 2년이면 끝납니다. 예. 그리고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정말 내가 원하는 사회생활을 내 스스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아마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이렇게 길게 오늘 첫 시간인데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학생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분들 나이 때는 저도 사실 대학교 때는 사실 회계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작조차도 못했습니다. 시작조차도 못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한참 고민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예, 과연 이거를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과연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나이입니까? 연애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나이인데 그런 거를 최대한 통제를 해가면서 그 책상 안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그 나이 때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때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나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결정을 하신 분들이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저는 최대한 도와드릴 거예요. 최대한 도와드리고, 예, 이게 강의만 하고 집에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 옆에서 정말 그 멘토처럼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를 할 거고요. 예, 저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제 강의, 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죠. 이 강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처음에 강하게 먹고 시작을 하셔야지 그냥 가볍게 1차, 여기 1차 합격하신 분도 계실 거고 1차 또 아직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부터 들으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많이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합격하는 사람도 분명히 1년에 한두 명씩 나오고요.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년 반, 그러니까 1년 반이죠. 1년 반 안에 다 합격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1차를 들어갔을 때, 1차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반에 이제 수험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수험생들 중에 내가 이 많은 수험생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세사가 지금 뭐 한 3,000명 넘게 1차 지원하잖아요. 그러고 2차까지 총 그 중에서 90명만 합격을 하죠. 그 3,000명이 단가요? 그쵸? 아니죠. 3,000명이 다가 아니에요. 3,000명은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3,000명이고 그 전에 합격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유예로 계속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 장수생, 소위 말하는 장수생이죠.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인원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0명만 합격을 해요. 90명만.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해봤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한 반에 그 강의실에 50명이 꽉 차면 그 중에 한두 명만 합격합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지만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합격은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립니다. 예.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반에 50명이 앉아 있습니다. 1차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직장생활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이제 퇴사하기 한 달 반인가? 그 한 달 반 전에 이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등록을 하고 처음에 강의실에 왔는데 한 50여 명이 실제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고 제가 맨 뒤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늦게 왔으니까. 회사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맨 마지막 맨 뒷자리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회계 학습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하나 모르겠고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합격한다면 그게 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을 2차 시험 보는 그 당일까지 그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신감을 끝까지 유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50명까지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에 들어가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나는 당연히 최상위권으로 시작을 한다. 시작부터가 2차 모의고사 기준으로 상위권부터 시작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뭐 강의만 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노하우를 최대한 전수를 해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첫 시간은 OT입니다. OT인데 보통 다른 강사분들은 뭐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관세사를 왜 했느니 뭐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뭐 4과목이 있는데 4과목 중에 뭐 관세법은 이렇고 관세율표는 이렇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뭐 도움이 되나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남들과는 달리 어떻게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합격할 것이냐 그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 무슨 관세사가 연봉이 어떠니,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니, 컨설팅이 통관이니, 뭐 회계법인이, 법무법인이 갈 수 있느니 그런 거는 합격하시고 난 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한 후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고민하셔도 충분하고요. 지금부터 그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궁금해하실 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게 뭐 몇 달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를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상을. 인생이 제 마음대로만 되면 정말 인생이 편하고 쉽겠죠. 저도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1년 반, 저는 이제 시작 시점이 11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예로 합격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딱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 시간이 되잖아요. 1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나 개인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마음가짐을 딱 그렇게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을 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못을 해서 슬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또는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또는 제가 무슨 너무 막
이성교제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의지가 약해서 오는 슬럼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 본인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슬럼프에 빠진다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먹은 만큼 그런 개인적인 실수나 개인적인 의지 박약으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는 제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고려한 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위기가 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잘한다고 제 인생이 잘 풀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공부할 때도 그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외모가 좀 이렇게 괜찮고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워낙에 많은 남자들이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작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걸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거처도 옮기고, 공부하느라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원이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학원은 그럴 일 없습니다. 없지만, 그 주변에서 분명히 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미리. 하고 계시고, 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처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어떤 위기가 분명히 온다. 하지만 그 위기가 온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위기가 왔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의 그 가족과 관계된 그런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 어떤 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상대로 위기가 왔어요. 그게 한 2-3달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 위기를 아주 잘 넘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그렇게 극복을 했느냐. 놀랄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위기였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제가 극복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 위기가 올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기간의 싸움입니다. 장기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험에 집중하는 그런 일관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쉽진 않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누가 나한테 억지로 아침에 9시에 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제 스스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누가 저한테 10시까지 공부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요하는 사람 없죠. 없지만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런 의지들이 흔들리고 힘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많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에 너무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제 소개를 사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 이름은 박병관 관세사고요. 예, 박병관 관세사고, 여기 이메일 주소, 제 회사 메일 주소인데요. 메일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등록을 하시고, 예, 수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든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험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힘든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적으로 일이 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예, 제가 이런 거를 누가 연락 왔을 때 무시하거나 전화를 잘 안 받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화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전화는 업무 시간에 문자로 보내시는 게 좋고요. 문자나 카톡 보내시면 되고, 예, 제가 이렇게 제 개인 성향 자체가 연락을 주셨을 때 잘 답변 안 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이런 걸 다 기억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 진짜 까먹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가 까먹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연락을 무시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성격 자체가.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예, 업무 시간에는 가급적 문자로 주시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예,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저는 대학교 때 사실 무역이나 보통 경제학과나 국제통상학과나 요즘에 무역학과라는 명칭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대부분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공대 출신이에요. 예, 공대 출신이고, 졸업은 또 미대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특이하게도. 예,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무역이나 경영이나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졸업하고 나서 무역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무역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해외 영업 쪽에 있었습니다. 이거 다 적으셨죠? 지울게요. 해외 영업 쪽 파트에서 대부분의 근무를 했어요. 물론 중간에 잠깐 약간 너무 좀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서 잠깐 외도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생활 커리어를 무역 상사에서 해외 영업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미주 쪽 바이어를 맡아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이제 큰 의류 브랜드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쪽에 이제 수출을 하는 수출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을 했고요. 예, 그러고 이제 관세사가 되기 전에는 유럽 파트를 좀 맡았었습니다. 유럽 파트를 맡아가지고 유럽에 있는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걸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관세사를 준비하시러 이렇게 오셨으니까 무역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으실 테고, 관세사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관세사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생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일하고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 직업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이렇게 넓게 보시면 이게 무역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했던 무역 상사죠. 무역 상사가 있고, 여기 제조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게요. 제조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요. 에이전트 있고, 얘네들 이제 바이어죠. 바이어.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주요 선진국들이 주로 요즘에 중국도 당연히 많을 거고, 중국은 원래 많았죠. 중국도 많고, 아시아 국가도 많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게 무역이랑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무역 상사 또는 제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를 하진 않지만 이 무역을 전문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예, 제조를 직접 제조를 해서 수출할 수도 있고, 제조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수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 중간에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역할. 근데 무역이라는 걸 크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주예요. 수출자, 수입자. 그렇죠? 수출자, 수입자가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 관세사는 뭐죠?
관세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관세사. 관세사는 이거예요, 이거. 되게 관세사, 아니, 이거 하다가 관세사 되신 분이 관세사의 역할을 이렇게 작게 그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거를 그만두고 이걸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걸 그만두고 이걸 한 거.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요, 관세사는. 우리가 괜히 어렵게 공부해서 라이센스 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전문가예요. 다 똑같은 이 사람들도 전문가고, 다 전문가입니다. 관세사도 전문가고, 다 전문가예요. 각자 자기만의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라이센스라는 게 있죠, 라이센스. 라이센스라는 게 있고, 이분들은 뭐 무역상사 라이센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은 무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여기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큰 걸 하지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거는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막 그런 뭐 옛날에 뭐 5, 6도 4, 5정 막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뭐 진짜 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무역상사 알고 뭐 미생이 나오는 그런 뭐 대우 대땡 그 인터내셔널 무슨 큰 회사 있죠. LG 무슨 예? 신세 뭐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 그런 큰 회사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그런 회사 다니면 정말 그 급여도 많이 주고 복지 환경도 좋고 어디 가서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좋은 게 어디까지 가냐 언제까지 그 좋은 게 그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정말 뭐 그 막 70년대 80년대처럼 그 급속도로 사회가 성장하던 시기엔 매년 막 10%씩 성장했잖아요. 매년 10%씩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이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장할 때는 LG 제가 그냥 L땡 뭐 삼성땡 아이고 예? 뭐 아무튼 이런 대기업 이런 데 만약에 들어갔어요. 무역상사 같은 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매년 성장을 해요.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만해져요. 이 회사의 크기도 이만큼 성장을 합니다. 산업 자체가 성장하니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만 인정받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이 회사에서 파생된 회사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또 막 전문화해서 막 분사하잖아요. 그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지금은 사회가 급속도로 성숙 단계에 진입을 했죠. 예.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거예요, 이거. 지금은 모든 산업이 IT를 제외한 모든 산업이 다 정책이에요, 정책이. 성장을 하더라도 뭐 2%, 막 1%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의 위치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 비용 대비 그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같이 사회하고 같이 성장을 하니까 그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위치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랫동안 다니기도 힘들고. 그 실제로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회사를 할 때 같이 이제 회사를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저하고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여차저차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예, 뭐 이 라이센스를 위한 그런 그 제 개인적인 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같이 나오신 분들 지금 같이 나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 예, 한 절반은 개인 사업을 하세요. 절반은. 절반 개인 사업을 하고 절반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신 분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좋은 회사로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그 몸값을 받으시고 연봉을 받으시고 이직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냐? 많지 않아요. 3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이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30대 후반이면 뭐 정말 그냥
일반 회사들 과장, 차장급이기 때문에 한창 일하다가 얼마든지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좋은 회사로, 더 큰 회사로 갈 수 있었어요. 본인 실력만 있다면. 근데 그분들이 실력이 없었던 분들은 다 실력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분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더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회사는 잘 안 되니까 운영이.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 사람들은 몸값, 일은 잘하지만 워낙 몸값이 높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더 좋은 회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지금 산업 형태 자체가.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큰 이렇게 수출자, 수입자 이런 역할에 비해서 관세사라는 영역은 굉장히 사실 무역에서 굉장히 작은 영역이에요. 예. 관세사들 하는 게 수출입 통관, 여기서 이제 수출할 때 수출 통관, 수입할 때 수입 통관을 도와주고, 그걸 대행해 주는 거죠. 대행해 주고,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각종 세금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고, 예, 또는 이제 법인 심사란 거, 그렇게 관세 조사 같은 것들 이제 세관에서 나오면, 그런 걸 이제 관세사하고 변호사만이 이제 응대를 할 수가 있죠. 조력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조력을 해주고 이런 역할인데, 어쨌든,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에요, 주인공.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저 아버님 무역 하시잖아요. 아버님이 주인공이세요, 아버님이. 주인공은 실제 무역하시는 분들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지만, 이분들을 다 부러워해요. 실제. 예, 이분들은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 회사에서 주인공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회사에서는 사장님만 주인공이고, 사장님이 아니면 다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고 느끼죠. 예. 근데 우리들은 다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관세사는. 왜냐하면 다 이제 각자 자기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크고 매출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만의 영역이 딱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기 있으면은 내가 창업주가 아닌 이상에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물론 직급이 다르죠. 사원도 있고, 주임도 있고,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 소속 구성원이죠. 예, 우리도 물론 대부분, 합격한다 하더라도 바로 개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법인이나, 예, 어떤 회사나 속해서 이제 실무 경험을 쌓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 각자 독립적인 그런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거를 원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고, 굳이 관세법인 안 들어가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무역 상사를 가셔도 되고, 예, 외국계 기업을 가셔도 되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거에 있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꼭 관세법인에서만 10년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예. 어쨌든, 라이센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측면만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도 저는 이제 실무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많이 얘기하세요. 저희가 관세사 자격증 취득하고 7급 공무원 다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실제 공무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관세사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똑같은 공무원, 7급 공무원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도 다르고, 일을 시키는 것도 다르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조직에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일도 많이 시킨대요. 약간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동기들보다 일을 많이 시키니까. 예, 어려운 일을 많이 시키고. 그렇다고 월급 더 준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다 반영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회사 다녀도 똘똘한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지죠, 처음에는. 나 똑같은 월급 받는데 나한테 많이 일 시키고. 그렇잖아요. 맨날 나 혼자 야근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쌓이고 견디면 그 사람이 빨리 승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 많이 시킨다고 막 불만만 가득 쌓여가지고
막 퇴사하고 회사 옮기고 이러면 별로 발전이 없고 버티자요 무조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첫 시간 오늘 뭐 기본 강의 처음 강의하는 날인데 예, 뭐 관세율표 및 상품화기라는 과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죠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별로 사실 그렇게 뭐 완전히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별로 없으실 뿐더러 뭐 이 과목에 대해서 뭐 대단히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사실. 이 과목은 그 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책을 보시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과목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그 제가 기본 강의 강의하기 전에 통칙이라는 거하고 관세율표 이 상품화 그 최근 3개년 기출문제 특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HS라고 하죠. 저희가 HS.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2차에서 전략 과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과목이에요. 예. 책만 보면 진짜 황당하죠. 예. 책만 보면 황당한데 실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2차 과목 중에 전략 과목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분량으로 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으로만 치면 제 생각에는 분량으로만 치면 2등인 것 같아요. 2등. 예.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무역실무예요. 무역실무만 해도 보통 이제 교재가 2권으로 구성이 되죠. 물론 뭐 관세율표 상품학도 저희는 이제 교재가 하나로 다 합쳐져 있지만 다른 학원은 2개로 나눠져 있는 학원들이 많죠. 법령집하고 해설서고 따로 해가지고. 무역실무는 어떤 학원이나 다 2개로 돼 있잖아요. 1, 2로 돼 있고 거기다 대외무역법까지 있죠.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아시겠지만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 무역실무가 제가 봤을 때는 양이 더 많아요. 이거보다. 근데 무역실무는 이제 이것처럼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건 아니죠. 그 많은 양을. 근데 HS는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죠.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강할 때 말씀드렸듯이 빨리 이 과목을 빨리 잡으시면 유리해요. 근데 꼭 이거를 제 방식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개인마다 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을 빨리 잡고 2차에 임박해서는 남들이 막 이거 막 관세율표 상품 막 호 외우고 이럴 때 저는 이미 다 암기하고 그때 막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관세법이라든지 관세평가 관세법하고 관세평가가 저는 어려웠거든요. 관세평가는 사실 양이 굉장히 적어요. 양은 적은데 실제로 제 꽈락이 많이 나죠. 실제 2차에서. 왜냐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계산을 하고 판단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면 틀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있어도 그 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려운 거, 무서운 과목이죠. 관세평가는. 관세법은 왜 어렵냐면 응용 문제가 나오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저기 세계 보정, 수정, 경쟁에 대해서 기술하시 50점짜리 예를 들면 그러면 쉽죠. 그러면 쉬운데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문제가 응용 문제로 나오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전략 자체를 관세표현 상품학을 빨리 잡자. 왜냐면 지금은 시간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잡고 남들이 1, 2월 달에 막 모의고사 볼 때 막 제대로 암기 안 돼가지고 막 헤매고 할 때 저는 이거 전략 과목으로 점수 쫙 올려놓고 관세평가 양은 별로 없지만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하자라는 컨셉을 딱 잡았어요. 그게 적중을 했어요. 그게 적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저는 2차 모의고사 볼 때 항상 최상위권에서 시작해서 최상위권을 끝났어요.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진 적 없고 최상위권에서 시작해서 최상위권을 쭉 가다가 합격까지 한 케이스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전략 과목으로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를 전략 과목으로 또는 어떤 거를 먼저 좀 비중을 두고 할지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예. 이거를 선택하시던 요걸 선택하시던 뭘 선택하시던 예를 들면 관세평가는 이제 양 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요거를 먼저 빨리 암기하고 빨리 암기하고 하고 이해할 거 빨리 하고 응용 문제를 좀 남들보다 먼저 풀어보겠다. 이런 컨셉을 잡으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는 관세법이나 무역시 뭐 그렇다고 대무역법을 먼저 할 때 이럴 필요 없고,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성향에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관세법인 상품학이 이 네 과목 중에 전략 과목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과목이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저도 그랬고. 책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예. 이거 관세법인 상품학 그 2차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달 되면 이거 한 권 이거를 하루에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예.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보냐고. 하루가 아니고 6시간에도 다 볼 수 있어요. 10시간에도. 예, 시험 볼 때쯤 되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상기만 시키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을 세게 먹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마음을 세게 먹고 관세법인 상품학을 해야 된다.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암기를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약간 좀 창조적인 선천적으로 암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 과목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보면 같이 공부했던 여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일단 주기정을 다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다 외웠는데 그 친구들은 책이 깨끗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미 4개월 동안 이거를 빡시게 외워가지고, 물론 다 까먹긴 했지만 다시. 어쨌든 책이 그래도 꽤나 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물론 비중이 좀 달랐겠죠. 그 친구는 이쪽에 더 비중을 뒀긴 하겠지만, 4개월이 지났는데도 책이 깨끗해요. 깨끗해요. 책에 줄도 하나 안 걷어요. 저는 그때 이미 책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이거를 외우느라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좀 투입할 시간이 적어지고. 계속 제가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좀 천천히 외우고 그렇게 해도 뭐 그건 개인적인 전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인 상품학은 이제 상품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사실 시간이 이제 뭐 첫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저희가 총 2달에 걸쳐서 하잖아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과목을 제대로 한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제가 하루에 그 1시간에 거의 총 97개의 류를 저희가 강의가 총 2달이면 16번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16번의 강의에 이 97개의 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몇 번씩 해야 되나요? 한 7-7개의 류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개의 류가 엄청나게 많은 류들이 있어요. 28류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16번의 강의 동안 97류까지 다 보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거예요.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되고, 그날 진도가 다 그날 진도가 나간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실 때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 암기 못한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앞으로 수도 없이 보실 거예요. 이 책을 100번 이상 봅니다. 제 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책이 완전 그냥 새카매요. 이렇게 될 때까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내가 이해를 다 못했다, 암기를 못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두시냐는 거는 개인적인 전략에 달라 있는 거지만, 복습은 당연히 하셔야죠. 복습은 하시고, 암기도 하실 만큼 하시고, 이해도 하실 만큼 하시는데, 다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뭐 틈틈이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은 좀 일찍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통칙에 대해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